오늘은 또 저에게 단골 질문을 주시는 게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젊은 친구들을 컨설팅 할 때도 그렇고요. 나이가 많으신 분들도 선생님은 참 단단해 보여요. 사회생활을 이렇게 오래 했고 사회적인 직급이 있는 저에게도 조언을 막힘없이 술술 하는 게, 그리고 그 방법들이 정말 실생활에서 너무너무 도움이 잘 되는데 어떻게 그런 것들이 입에서 척척 나올 만큼 내면의 단단함을 갖게 되신 건가요? 이런 질문들을 한편으로는 좀 부끄럽지만 받게 됩니다. 제가 다수 앞에서 강연을 했었는데 그때 이 얘기에 대해서 좀 되게 딥하게 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오신 분들이 연령에 상관없이 다 우셨던 기억이 갑자기 떠오르더라고요. 지금은 스토리를 장황하게 얘기하진 않지만 제가 그때 어떻게 답변을 드렸냐면 질문의 뉘앙스가 이랬어요. 고통과 시련을 다루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그걸 혹은 잘 극복하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저의 방법은 항상 그냥 뚫고 가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우회하거나 회피하거나 덮어두거나 나중에 보려고 하거나 이러죠. 제가 좀 오랜 시간 동안 저에게 수행하도록 시켰던 방법은 그걸 피하지 않는 것. 괴로워도 힘들어도 그 감정 자체를 피하지 않는 거라고 말씀드렸거든요. 상황이든 사람이든 피하려면 피하는 게 맞고, 그러니까 미친놈들은 피해라. 똥이 무서워서 피하냐, 더러워서 피하지, 이런 말이 있는 것처럼 피하는 거, 그게 어떨 때는 최고의 방법이 될 수도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로 인해서 느끼는 자책감도 오롯이 자책으로 느끼고, 불편함도 오롯이 불편함으로 느끼고, 책임감도 온전히 책임감으로 느끼고, 아프고 괴롭고 그 모든 감정을 진짜 그냥 꼭꼭 씹어 삼켰어요. 긍정적으로 그것을 순화하기 이전에.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거를 곱씹어 보지도 않고 무슨 맛인지 그 맛의 깊이감을 알려고 하지도 않고 그냥 일단 젖혀두거나 물로 입을 헹궈버리거나 그러죠. 근데 저는 괴로움, 슬픔, 외로움, 고독, 아픔, 상실감, 배신감, 무력감, 이런 것들을 다른 감정으로 대체를 하면 좋아요. 어느 순간에는 다른 감정으로 이제 승화를 한다라고 하는데, 승화가 되어야 하겠지만 승화를 우리는 너무 빠른 타임에 하는 게 아닌가를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너무 빠르게 그 감정을 긍정적으로 승화하려고 하지 말고, 왜 그 일이 내게 일어났는지, 이 감정을 내가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 저 사람과의 관계에서 이런 감정은 또 어떤 감정인 건지, 이게 단순한 괴로움인지 그 괴로움도 세분화될 수 있는지, 신뢰감이 없는 것이라든지, 내가 내 속 얘기를 다 했지만 돌아오지 않는 그 감정의 부조화 때문인지, 그런 것들을 면밀하게 다 세분화를 시키면서 하나하나 곱씹어 봅니다. 얼마나 괴롭게요, 여러분. 그 감정을 오롯이 느끼는 동안 너무 괴로워요. 제가 어떻게까지 표현을 했냐면 진짜 세포 하나하나가 아픈 느낌이다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어떨 때는 정말 이렇게 신경이 저릿저릿해요. 그 감정에 굉장히 골똘하다 보면 우리가 마음이 아픈 게 곧 몸이 아픈 것과 같다라는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몸이 고통을 느끼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자신에게 스스로 고통을 주자라는 말이 아니라 감정적인 고통의 역치와 체급을 올리자라는 건 거죠. 제가 이렇게 함으로써 감정의 역치가 커지고 그냥 척하면 그것은 이런 감정입니다 라고 해석해낼 수 있는 능력이 생긴 거예요. 내 감정에 대해서 답을 내려본 적이 많으니까, 그 데이터가 쌓이다 보니까 남들의 감정에 대해서도 판단을 하기보다는 해석에 답을 해줄 수 있는 입장으로서 이게 일이 돼서 누군가를 도와줄 수 있는 그런 경지까지 도달을 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고통을, 시련을 잘 극복하는 방법으로서, 그러면서 내가 내면이 좀 단단한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거를 충족시키는 방법으로서 너무 빠르게 감정의 승화를 시키기보다는 좀 우리 그 자체로 보고 있자고요. 외로우면 외로운 대로, 배신감은 배신감대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모멸감을 계속 오랫동안 곱씹다 보면 인생의 방향성이 좀 정해질 때가 있어요. 내가 그냥 이대로 살아야지, 저 사람이 나를 무시하니까 저 사람이 문제야, 이렇게 넘기기보다는 어떨 때는 모멸감을 계속 씹다 보면 내가 좀 더 낫게 살 수 있지 않을까? 좀 더 나은 사회적인 포지션으로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 하면서 정말 뭔가를 하게 되기도 하거든요. 모멸감을 너무 쉽게 감정 정리를 해버리면 저 사람 나쁜 사람 되고 끝나는 것 같지만, 나에게 어떨 때는 그 감정을 곱씹음으로 인해서 인생의 방향성을 정할 수 있는 그런 기회까지도, 그런 자극까지도 놓치는 것과 같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감정이 오든지 간에 그 감정을 조금 충분히 음미하고 곱씹는 시간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거는 자신의 감정에 너무 매몰되라는 뜻도 아닙니다. 그래서 계속 진행 그 감정을 곪게 사용하지 말고 그 감정 자체를 계속 움직여 보면서 그 감정이 향하는 방향이 있게 해야 돼요. 계속. 그래서 그 감정과 내 생각이 같이 움직이면서 계속 내 안에서도 흐르게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했을 때 자연스럽게 감정의 승화로 까지 이어지는 거지 그 감정에 대한 이해도가 없는데 사실 승화를 시킨다라는 게 그게 승화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뭐 우리 정신승리라고 말하는 게 이런 거죠. 그냥 좋게 생각하는 것과 이런 감정의 흐름을 따라서 해석을 달아가면서 결론적으로는 승화에 도달하는 것과는 다른 거랍니다. 여러분들에게 고통이 찾아오고 시련이 다가오고 비난과 각종 안 좋은 그런 감정들이 다가와도 그 감정을 회피하거나 버려버리려고만 하지 말고 곱씹는 시간을 충분히 가져보세요. 그래야지 곱씹는 방법도 달라지겠죠. 항상 부정적으로만 그 감정을 곱씹었고 그걸 생각하면서 너무 많이 아파하고 슬퍼하기만 했는데 이제는 내가 이 감정을 조금 차분히 들여다보는 것도 가능하구나. 이런 때가 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훈련을 하셔야지 여러분들이 원하는 내면의 단단함을 가지고서 누군가와 감정적인 얘기를 해도 너무 감정적이지 않을 수 있고 좀 감정적으로 얘기를 하다가도 결론적으로는 좀 이성적으로 차분한 판단으로 마무리를 지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생활 속에서 연습해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또 다음에 여러분들이 또 궁금해하시는 내용으로 찾아오도록 ha겠습니다. Quando sono sola sogno all'orizzonte manca le parole. Sì, lo so che non c'è